이게 다 뭡니까?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뭐 식사라도 야, 이러지 마이소. 이게 뭐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뭐. 자기가 그냥 무조건 통화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저도 줘요. 네. 감정 올릴까요? 네, 관세청, 관세 국경의 수호자로 불러달라고 관세청의 세관 공무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어김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업체 관계자들과 결탁해서 봐주고 돈도 받고 청탁도 받고 향응도 받고 이랬던 사례들을 SBS 끝까지 판다팀이 단독으로 취재를 해서 그제와 어제 SBS 8시 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관세청 공무원이 업체 사람들과 결탁을 했다. 그래서 원래는 통관시켜서는 안 된다거나 통관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요건이나 사항들 지키지 않고 봐줬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뭐 뇌물을 받고 이제 어떤 뭐 금품 수수라든지 그리고 성접대를 받은 그런 정황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또 그 외에 또 이제 뭐 해외 원정 성매매 같이 이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그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들이라든지 다시 또 이제 저희 전반적으로 나아가면 어떤 이제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관세청 전반의 어떤 도덕적 기강 해이와 그리고 구조적 병폐를 저희가 지금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여러 개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업체 사람들한테 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 향을 받았다 이런 겁니까 일단?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례도 있고요. 또 예. 다른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향을 받았다, 정기적으로 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업체 관계자에게 물건이 언제 들어와요? 서로 이렇게 문자로 주고받아서 뭐 자기가 근무하는 날 들어오게 해라. 아니면 혹시 내가 근무가 아니더라도 내가 근무한 날로 바꿔봐라. 뭐 이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어떤 문자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정황들을 다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게 수입이 기본적으로 이제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면 수입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신고를 하면 그 신고 제대로 했는지 이 관세청에서 세관에서 하는 업무가 이 그 수입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정말 이게 신고서랑 맞는지 뭐 뜯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근무할 때 신고를 하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예. 주기적으로 돈 받고 향응 받고 아까 해외 성매매도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뭐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사실은 뭐 좀 민망하지만 뭐 성매매 자기들이 직접 찍은 성매매 사진, 영상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출국했던 그런 내역이라든지 뭐 항공권을 결제했다든지 사실 그런 내용까지 다 확인을 했고 이제 그 주변의 관계자들을 증언을 확보해서 이제 보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뭐 자기들이 마련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겁니까? 이게 그 부분은 뭐 이제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도해드린 내용 중에 이제 중국으로 업체와 함께 여행을 다닌 내용도 있어요. 사실 이제 접대 성격의 여행으로 보이고요. 이제 뭐 실제로 자기들 돈으로 성매매를 했는지 아니면 업자가 돈을 줬는지는 뭐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이 관세청에서 감찰에 들어갔기 때문에 밝혀질 것으로 저희 보입니다. 공무원이 해외 성매매한 거를 SNS 대화방에 후기도 올리고 수법도 공유했다, 영상까지 올렸다. 저는 상식적이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정상적인 사례는 당연히 아니고요. 예. 이제 뭐 또 이제 어떤 개인의 일탈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뇌물받고 이런 비위 행위들을 서로 모의하다가 마치 이제 같이 어떤 공감대를 어떤 그 형성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수법을 한다는 공유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 이제 이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계기로 이 해외 원정 성매매가 활용이 되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막에 보면 말이죠. 김반장이라는 자막이 계속 나와요. 저 김반장이 우리가 취재한 그 비위를 저지른 의혹이 있는 관세 공무원의 핵심 인물입니까? 네, 김반장이. 이 가장 많은 사례에 연루된 사람이고요. 예. 이제 뭐 아주 그 높은 직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고위급 직원이 다른 연루된 정황도 이제 계속 보도해드리고 있고 어떤 구조적 그런 비리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은 어느 정도 직책입니까? 이제 세관장 일선 세관장을 세고. 역임했던 그런 그 정도의 이 인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관세청이 사실 이 전관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끈끈합니다. 이제 그 관세청에 근무하다가 나가면 관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관련 업계에 근무하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전직 세관장들 뭐 이런 부분까지 연루가 좀 돼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뭐 그런 구조적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고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관장까지 했던 고위 인사의 비위는 뭐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어제 보도로 예. 전해드린 부분인데 이제 사실 지금으로서는 의혹이고요. 이제 뭐 사실 의혹, 현재로서는 의혹 수준이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SNS 대화 내역이라든지 이제 관계자들의 증언을 이제 확보한 내용인데 이제 그 해외에 이제 파견을 나갔던 한 그 세관장급 인사가 이제 당시에 자신이 어떤 그 이런 물건이 있는데 좀 한국으로 수입하는 거를 좀 네가 알아봐라. 한국에서 어떻게 유통할지를 알아봐라 하면서 그런 상의를 합니다. 예. 그런 상의를 굉장히 세관장이 세관장급 인사죠. 당시 세관장급 인사가 관세관으로 누구랑 그런 상의를 나갔던 관세관이 이제 예. 저희가 이제 김 반장으로 보도해드린 그 후배 공무원과 예.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 중국에 이렇게 뭐 좋은 물건이 있는데 국내에 유통하는 방법을 알아봐라. 뭐 이런 논의를 해요. 저희가 이제 그 관세관도 만나서 직접 해명을 들었는데 일단은 그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영사 업무의 일환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또 강청환 기자의 리포트를 오늘 주요뉴스 때 2시 주요뉴스 때 잠깐 보여드렸는데 보통 이 관세청 공무원과 결탁한 업체들이 수입하는 물품 중에 이른바 정상적인 수입품이 아니라 짝퉁 이런 게 있는데 가짜 네네.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제품들을 눈 감아준 것도 문제인데 오히려 관세 공무원도 그런 제품 가짜 짝퉁을 수입해서 유통하는 일을 해왔다. 뭐 이 내용까지 보도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가 보도를 예. 해드렸는데 물론 그 경우에는 사실 일부의 사례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사례만 보도를 해드린 건데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짝퉁 상표법 위반이죠. 그 짝퉁 물건을 단속하는 이 권한이 그 세관에게 있습니다. 세관의 업무 중 하나인데 당시에 이 한 직원이 이 세관에 근무하면서 투잡을 한 거죠. 자기 이제 차명으로 그 누나와 그리고 이제 친척 명의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그 물건을 수입해서 팔아온 정황이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확인해 보니까 짝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어렵게 그 당시 함께 일했던 그 동업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희가 그 시계 거래 내역서까지 이렇게 봤더니 유명 상표 우리가 예.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그런 상표의 시계들을 굉장히 싼 값에 당연히 이제 그 위조품의 가격으로 예. 해서 정품으로 판매해온 정황도 확인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이른바 짝퉁 이런 제품들 수입해서 유통시키는 거는 정말 엄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신뢰도, 국제 신인도하고도 상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청환 기자가 이번 취재 계속하면서 앞으로도 후속 취재에서 계속해서 후속 보도도 이어나가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관세청이라고 하는 이 국가기관의 어떤 도덕적 해이 여기에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첫째는 그 있겠습니다. 이 공직 기강이 굉장히 해이해져 있는 거고 이 관세청이라는 조직 자체가 저희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폐쇄적인 구조가 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제도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짚어드릴 예정인데 이 관세 공무원들의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재량이 너무 큽니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또 범죄를 낳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BS 보도국 끝까지 판다 탐사보도팀의 강청환 기자와 함께 일부 관세 공무원들의 비위
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강청원 기자 잘 들었어요? 예.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마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고 오늘 SNS를 보면은 MBC 이용마 기자의 별세 소식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추모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MBC에서 1997년부터 기자로 일하다가 해직됐었고요. 1996년부터 기자로 일하다가 해직이 됐었고요. 해직돼 있는 동안에도 공정 언론에 대한 꿈 절대 포기하지 않고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도 펴냈고요. 박사학위도 취득해서 후학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직됐습니다만 끝내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언론 개혁과 진실 추구에 바친 짧은 생, 투병 중에 따뜻한 웃음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고인이 이루지 못하신 꿈은 산 사람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누구보다도 이 시각 가장 가슴 아플 이용마 기자의 가족 또 동료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이용마 기자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 위